그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오디션을 보면은 저는 20분씩 보는 편이에요. 예전에는 30분씩 봤는데 몸이 너무 축나가지고 너무 힘들어. 내가 너무 힘들어. 30분을 보면은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총 명수가 적어지잖아요. 저는 사전 대화를 좀 인터뷰를 합니다.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배역별로 몇 개를 찝어요. 예를 들자면은 뭐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 역할이야. 그러면은 이제 뭐 최근에 연애 해보셨느냐? 뭐 그러면은 그분이 연애를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했으면은 언제 해봤느냐? 뭐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? 이러면서 그분이 우리 캐릭터랑 어떤 이제 추억을 비슷한 추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여쭤봅니다. 그분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이게 좀 은어인데 쪼라 그러죠. 쪼가 좀 나올 수 있게 좀 편하게 분위기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. 좀 농담도 좀 섞고 그러면서 기본 그 배우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이 저는 연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, 저는.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분 지나가요. 저희가 오디션 대본을 자유 연기, 뭐, 그 다음에 대본 연기 이렇게 2개 하잖아요. 대본만 한 3번 가고 자유 연기 1번 보면 시간 벌써 다 가요. 20분 금방이죠. 그러니까 웬만하면 10분 보지 마세요, 여러분. 자유 연기는 저는, 성인 배역 같은 경우에, 성인인데 이 배역이 굳이 아니고 다른 배역에다가 쓸 수도 있다. 요런 배우들. 그리고 내가 필요한 직군들. 뭐, 남성, 여성, 이런 성별이나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 그 위주만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본 연기만 보면 돼요. 근데 굳이 자유 연기 준비해 왔으니까 내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거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. 자유 연기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해 달라고 미리 보내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자유 연기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미리 보냅니다. 그거는 미리 안 보내면은 그분들도 다 연습해서 와요.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인물 담당분들은.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추천드리는데 타이머라고 있습니다. 구글에서 뭐 쓰는 시계라고 되게 유명해지는데 이게 왜 시간 거꾸로 가는 시계 있어요. 내가 지금 20분에다가 맞춰놨으면은 20분 동안 이렇게 눈금이 갑니다. 그 시계 하나 사가지고 나만 보고 뒷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시간 요거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밀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실례니까 그분들 어찌됐든 오디션 보러 오는데 이게 무슨 옛날에 삼성 면접 보고 이러면 면접비 줬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내가 뭐나 된 것 마냥 기다리는 사람한테 누구세요?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의 갖춰가지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인물 담당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게 프로로서 인물 담당을 평생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감독을 평생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감독을 꿈꿀 수도 있고 한 작품만 하고 나가서 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배우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소중한 존재들이니까는 나쁜 추억을 안겨주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는. 그리고 보조 출연 리스트업을 하죠. 내가 이 씬의 분위기상에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직군들은 얼마고 성별은 얼마고 이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. 나눠서 의상팀하고 얘기할 게 또 있고 분장팀하고 얘기할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감독님이랑 대략적인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저는 이미지 컨펌을 받습니다. 우리 공간이랑 비슷한 장면에 뭐 50명 사진 하나, 30명 사진 하나, 100명 사진 하나 이 중에서 규모감이 풀샷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인데 몇 명 정도가 괜찮으신지 이제 컨펌을 받습니다. 그러면은 정확하게 감독님이 이미지를 보고 얘기해요. 이게 30명이다 이러는 걸 모르거든요. 이미지 단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배우를 쓸 때도 있지만은 뭐 보조 출연 쪽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. 보조 출연 분들 중에서도 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웬만큼 배역 정리가 됐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의상 정리, 분장 정리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. 중간중간에 다 해야 되지만은 의상 분장 정리를 좀 이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벌써 고3날 다가올 거예요. 고3날 다가오면 이제 리딩 준비하고 이러시면 됩니다. 고3날에 배우 스케줄 맞춰야 되고. 어찌됐든 인물 담당은 그 VFX 담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전체 스케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. 그 조 감독님이랑 스케줄 얘기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주조연 그리고 특히나 조연 중에서도 바쁜 조연분들이 있어요. 바쁜 조연분들 스케줄 파악 꼭 하셔가지고 미리 박아 놓으시고 이거 미리 조 감독님을 얘기 안 하면은 조 감독님 스케줄 버전 달라질 때 잘못 헷갈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.
사실 주 52시간제도 되면서 인물 담당들 똥줄 타요. 시간이 없잖아요. 효율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. 집에 가야 되잖아요. 가정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저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현장에서 인물 담당은 어떤 일을 하나요? 주연, 조연, 단역, 보조 출연, 그리고 의상 분장 요 사람들의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연출팀이라는 인물 담당에 가장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연출팀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독님이 입이 하나니까는 혼자서 모든 파트랑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는 연출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배우랑 배우 쪽이랑은 물론 주연이나 이제 조연이나 그 감독님이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 외의 분들한테는 감독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디렉션을 드리는 겁니다. 인물 담당부터는 어찌됐든 자기가 디렉션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을 인물 담당으로 하는 거고요. 연출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감독님의 의중을 그만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나리오 회의 때 감독님한테 많이 얘기를 해보고 많은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거죠. 배우 컨디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배우가 이게 만약에 추운 날인데 뭐 거의 뭐 속옷만 입고 빨개 벗고 연기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추우면은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무리 그 뭐야 잠바 덮어주고 뭐 날로 해봐야 붙여주고. 그래도 또 추워요. 그 하지만은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. 이거를 계속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의상 분장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간에 쫓겨서 일하는 분들이에요. 왜냐면은 배우가 카메라 앞에 오면은 이미 다 찍으면 되는 줄 알아요. 근데 그분들은 그새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거를 스무스하게 좀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배우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준비할 때 의상 분장팀이 막 다리 동동거리면서 하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는 안 들릴 거는 안 들리게 하고 들릴 거는 스무스하게 들리게 하고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. 인물 담당은. 제가 그 센스가 많이 부족합니다. 불목은 부족하다 그랬어?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센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면 뭐 조 감독님한테 너무 제가 아니,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해주셔서,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리 때 인물 담당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그 좋은 배우를 찾아내는 거, 그리고 프로덕션 때는 그 배우들을 잘 관리하는 건 것 같아요. 특히나 회사가 없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연출팀밖에 없는 거예요. 스태프들은 단역 배우 모르잖아요, 누군지. 그래서 기댈 사람, 현장에서 기댈 사람은 이 배우들은 연출팀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 배우들한테 예의 있게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배우랑 얘기를 해라. 뭐 인물 담당이 조금만 센스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현장 파악 잘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 조율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5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은 스크립터 편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